네, 안녕하십니까. 대표 강사 홍진걸입니다. 오늘 영단기 토익 기술 RC 파트 6 부분 1강을 시작할게요. 파트 6는 1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문제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난이도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파트 5랑 구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제가 이미 앞에서 파트 5 편을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간을 절약해 드리기 위해서 핵심 부분만 아, 잘 간략하게 강의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달에 시험을 2번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1년에 24번을 보는 거죠. 계속 시험 보고 있는데, 최신 트렌드가 파트 6에 어떤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전달도 좀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파트 6는 16문제를 빠르고 신속하게 다 풀고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표를 삼고 저와 함께 한번 인강을 한번 또 지속해 볼 거고요. 우리가 총 강의가 12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다 끝낼 수 있는 길어봤자 2주 정도면 끝낼 수 있는 그런 강의니까 저와 함께 해서 빨리 86를 마스터했으면 좋겠습니다. 86의 어떤 그 5와 6의 다른 점, 그 영어로 subtle difference라고 하는데 약간 미묘하게 다른 점을 잘 배우셔야 시험 볼 때 편하게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기술 97인데요. 이제 day 13과 day 14이 파트 6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와 함께 하실 거고 기술 이름이 빈칸 앞뒤에 있는 문장의 명사나 동사와 관련된 단어를 골라라. 파트 5와 파트 6의 차이점은 파트 5는 문장 하나 갖고 독립적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중요하고 동사가 중요하고 목적어가 중요하고 보어가 중요해요. 문장 하나에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묻는 시험이 파트 5죠. 문장 하나, one sentence. 그래서 파트 5를 뭐라고 부르냐면 incomplete sentence라고 불러요. incomplete sentence. 근데 파트 6는 최소한 문장이 한 10개 정도 나와요. 최소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나오는데 문장 하나에 빈칸이 들어있기 때문에 파트 5처럼 보이지만 그 힌트가 이 빈칸보다 앞에 나오거나 뒤에 나오거나 전체적으로 힌트의 위치가 좀 유기적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5랑 6의 차이점은 힌트의 위치가 가급적 거의 대부분의 경우 바로 앞문장 혹은 바로 뒷문장 혹은 그 외의 부분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빈칸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읽지 않고서는 못 채우는 빈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파트 5는 다 읽었을 때 감이 와서 풀어야 돼요.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 파트 6는 이게 빈칸이 있더라도 넘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파트 6를 뭐라고 부르냐면 incomplete 텍스트 컴플리션이라고 불러요. 텍스트 컴플리션. 그래서 뭐 이거 다 채우게 된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흐름을 다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범위가 문장 하나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 파악해야 돼.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석력이 좀 필요합니다. 해석력이 그러니까 5인데 파트 5인데 파트 7이 조금 가미된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근데 그 출제되는 그 기술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출제가 돼요. 실제 나왔던 문제의 변형이에요. 기출. I would like to talk to you about the issue that we discussed last night. 나는 당신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동사 talk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talk. 근데 please let me know if you are available to blank with me anytime. talk라는 말이 힌트가 돼서 그러니까 약간 파트 6랑 7 마찬가지인데 어떤 다른 문장에 있는 단어에 비슷한 의미가 다시 또 연결되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매개체, 본드가 결성이 되는 거죠. 유사어끼리의 본드 혹은 관련된 단어의 본드가 있는 거죠. 그럼 터크랑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프롤롱은 지속하다는 뜻이고요. 스피크가 말하다는 뜻이죠. 되게 쉬운 케이스죠. 토크랑 비슷한 단어는 스픽인 거죠. 그래서 물론 with 갖고도 풀 수 있어요. speak with라고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도 토크를 통해서 그러면 당신이 나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언제 당신이 말할 대화를 할 뭐 다른 단어 디스커스도 나올 수 있었죠. 디스커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었고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이제 어휘의 어떤 선택으로 인하여 난이도는 바뀌는 것이고 어쨌든 유사어 어떤 관련된 단어 명사는 명사 동사는 동사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느낌에 이어지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좀 쉬운 예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서 강아지,
그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늑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흐름이 강아지, 늑대 이런 흐름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토끼도 있고요. 여우도 있고요. 많죠? 근데 보기를 봤더니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어울리는 거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기가 뭐냐면 여우, 뱀, 물고기, 독수리예요. 그러면 잘 어울리는 게 뭐예요? 네발 짐승으로서 여우를 넣는 게 가장 어울리겠죠. 왜냐면 물고기, 독수리랑 강아지, 늑대 사이에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이런 느낌인 거죠.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어휘가 있는 거를 보는 게 그냥 사실 말씀드려서 좀 독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감으로 풀면 돼요. 뭐 이건 이거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시면 풀 수 쉬워요. 해석력이 있으면 쉬워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하신 분들은 비슷한 단어 혹은 관련된 단어를 동사나 명사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술 적용 가보시면 We are seeking a temporary legal assistant for the month of December 그랬어요. 우리는 temporary legal assistant를 찾고 있다. 그죠? 사람을 찾고 있다. This work, 이 일은 requires at least 3 years of experience. 3년의 경험 필요하고 in the relevant field, 관련 분야에서. 그다음에 the blank will be $30 per week.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것도 기출 변형인데요. The blank will be $30 per week, hour 그랬는데 $30 per hour, 시간당 30분을 준대요. 페이먼트가. 약간 이거는 정규직 느낌은 아니죠. 시간당 페이 받는 거니까 약간 temporary job 느낌인데 어쨌든 근데 페이도 30불이 될 수 있고 커스트도 30불이 될 수가 있어요. 페이는 급여란 뜻이고 커스트는 비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돈인 거죠. 비용도 돈, 급여도 돈인 거죠. 이게 파트 6예요. 그러니까 파트 5처럼 봤을 때 이 문장을 봤을 때는 둘 다 $30가 될 수 있죠. Cost도 $30, the cost could be $30, the pay could be $30 also. $30가 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독수리예요, 거북이에요, 물고기예요, 여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이 사람을 구하는 거니까 커스트 얘기 아니라 급여 얘기를 해야겠죠. 사람을 구하니까 급여 얘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일자리를 찾는데 급여를 보겠죠. 급여.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야, 너 알바 있는데 할래? 급여가 얼마야?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는 페이가 정답이 되는 거죠. 어때요?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 문장만 봤을 때는 답이 좀 헷갈린데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그죠?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그죠? 늑대, 여우, 강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발 달린 짐승을 고르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단어를 골라야 돼요. 흐름에 맞는 거. 오케이? 두 번째. This letter is to remind you of the blank conference. 컨퍼런스에는 upcoming conference도 있고 previous conference도 있죠. upcoming conference는 앞으로 다가올 컨퍼런스고 previous conference는 전 컨퍼런스죠. 이미 지나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 문장에서 이건 둘 다 말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뭐야? 이게 지나간 일인지 앞으로 할 일인지를 고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몰라요. 더 읽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을 비워둔 채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keep reading,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That will be held. will be held. 여기서 끝났죠. will be held 끝났고 be going to give a speech. 미래 느낌이네요. 그러면 과거가 아니고 A가 정답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upcoming인지 previous인지는 둘 다 말이 되지만 전체 내용으로 이게 발생한 일인지 아직 하지 않은 일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다른 얘기 좀 해보자면 파트 6의 시제 문제도 좀 파트 5랑 달라요. 파트 6의 시제 문제도 발생한 일인지 아직 안 한 일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관련된 단어를 찾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관련된 동사 관련된 명사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간 토익의 매력이죠. 제가 토익이 참 좋은 게 되게 명료해요. 왜냐면 힌트가 딱 이렇게 딱 정해져요. 힌트가 딱 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upcoming이 정답이 문제였고 다음 기술입니다. therefore보다 앞 문장은 반드시 원인이 되어야 된다. 이 therefore를 접속 부사라 그래요. 접속 부사. 접속 부사가 뭐냐면 부사는 부사예요. 근데 내용이 이어지는 부사인 거죠. 파트 6랑 딱 어울리죠. 그래서 부사는 부사인데 문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의 맨 앞에 부사가 나오되 이 부사는 그러므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게 글을 시작하는 느낌이 있는 부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치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보는 파트 5로 치면은 접속사 문제랑 거의 유사한데 얘는 접속사처럼 두 문장을 연결하지는 못하고 마침표가 두 개 나오는 따로 떨어진 문장을 이어주는 내용상으로만 이어주는 부사인 거죠. 해석상으로만 이어지는 거지 문장이 마침표가 두 개가 나오고 따로따로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의 접속사 기능이랑 비슷한 거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 부사와 접속사의 차이점. 접속사는 완전히 두 문장을 이어주지만 접속 부사는 그냥 부사일 뿐이고 해석만 좀 연결해 주는 거지 두 문장이 이어지진 않는데 내용상으로는 비슷하죠. 그래서 파트 5에서는 접속사가 주로 나오지만 파트 6에서는 접속 부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 5에는 옛날 제가 강의한 지 오래됐잖아요. 되게 옛날. 언제 옛날이냐 뭐 2000년대 초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접속 부사가 5에 나왔죠. 그때 86는 없었으니까 이런 식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접속 부사가 86에 나오고 접속 부사를 이용해서 문장 고르기를 풀고 접속 부사를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86에 제한돼서 나오는 거죠. 이제는 5에는 접속 부사가 안 나오죠. 7에 좀 옮겨갔죠. 7 중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문장이 들어갈 자리를 찾는다. 요런 거에도 접속부사 좀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접속부사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약간 내용상으로만 이어주는 접속사는 아니지만 그런 부사들이고 그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 접속부사 여러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숙제입니다. 암기. 특히 제가 중요한 게 인과 추가 역접 이 세 가지 꼭 암기하셔야 되고 읽어드리면 therefore, consequently, as a result, hence hence만 아직 처음에 안 나왔어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예상했는데 다 적중했어요. In addition, additionally, besides, also, furthermore, moreover, plus. Otherwise, if so. However, nevertheless, nonetheless, on the contrary, even so. Unfortunately, for example, for instance, accordingly, instead, in fact, alternatively, afterward. 이런 표현들이 기출 표현들인데 특히 세 가지 딱 찝자면 therefore, in addition, however는 거의 뭐 지금 당장 외우세요. 이건 뭐 가장 전체 출제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아주 단골 기출이에요. 다시 한번 therefore 그러므로 in addition 게다가 however 그러나 이런 걸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거죠. 이 접속 부사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86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보세요. 해석을 해야 돼요. 앞에 있는 문장은 the train arrived late. 기차가 늦게 도착했다. 그럼 원인이죠. 그리고 we were unable to attend the conference on time. 그래서 따라서 그 결과 우리는 제때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없었다가 결과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만난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답이 therefore가 되는 거죠. therefore 말고도 방금 보신 것 중에 consequently도 괜찮고요. as a result도 괜찮고요. hence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therefore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접속부사랑 같이 보기를 구성을 하겠죠. 그때 이제 여러분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해석을 해보고 관계를 보고 어떤 접속부사가 답인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We are sorry to let you know that the position you apply for has already been filled. 우리는 죄송하지만 당신이 지원한 자리가 이미 채워졌습니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your qualification have impressed us enough to recommend you to another position in sales department.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지원을 했는데 당신의 자리가 이미 채워졌습니다. 당신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당신의 자격 조건을 보니까 우리를 인상 깊게 해서 당신을 또 다른 자리, 이 말고 또 다른 플랜 B 자리에 추천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하죠. recommend.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거절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앞에 내용은 나쁜 내용, sorry. 뒤에 내용은 좋은 내용. 그러면 뭐야? 역접 관계니까 however가 들어가기 딱 좋죠. however. 그래서 그러나 당신을 다른 자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끊어지면서 좀 반전이 있거나 혹은 앞에 내용과 좀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거나 내용상 어긋나 있거나 혹은 뭔가 강조되거나 할 때 however 쓰는 거죠. however가 뭐 독보적이죠.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We are offering special discounts on all of our office furniture, including cabinets, tables, and chairs.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해석이 뭐냐면 우리는 할인을 한다. 할인을 준다. 모든 가구에 할인을 해줍니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Our experienced staff will deliver and install your purchase for free within a day. 하루 내에
여기서 또 다른 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혜택은 스페셜 디스카운트, 할인이고 가격 할인.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for free죠. for free delivery인 거지. 그러니까 가격도 내려지는 거 플러스 배송도 공짜인 거죠. 이럴 때는 추가라고 불러요. 추가.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게다가가 맞는 거죠. 게다가 덤으로 배송까지도 공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 addition이 정답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in과 역접, 추가의 접속부사.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아까 나왔던 이 표를 외우시는 게 포인트죠.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꼭 접속부사를 외우시고, 이게 어디서 중요하다? 파트 6에 이게 출제되거나 문장 고르기, 문장 자리 찾기에 쓰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프랙티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나왔어요. 날짜가 나왔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Dear Mr. S, I'm writing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you for being one of our loyal customers for the past 10 years. 자, 나는 당신에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감사, gratitude가 감사죠. 우리 진정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gratitude to you for being. for가 이유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충직한 커스터머가 지난 10년 동안이라 우리 그 가게의 충직한 커스터머였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Ever since our store, ever since가 이래로는 뜻이고 과거 시제랑 만나죠. 당시 우리 스토어가 연 이래로 여기 지역에서 you have been shopping here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쇼핑을 했고 10년 동안 and even got selected as customer of the month. 이달에 고객 상만 몇 번 받았다? 5 times. 5번이나 받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객인 거죠. Which is very unique case. 그리고 2번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가 opened가 시제를 묻는 문제인데 이거는 약간 5처럼 느낌이 나죠. since는 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과거 시제랑만 결합합니다. 이래로라는 뜻이면은 과거 이래로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픈한 이래로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 완료 나오죠. 계속해서 당신은 우리를 이용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 따로 나중에 강의에서 이것만 가지고 막 설명해 드리는데 속어법으로 푸는 거예요. 속어법. 내용에 맞지 않는 걸 지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두 번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약간 마지막 순서로 푸는 게 좋아요. 마지막. 다 읽고 나서, 다 다른 거 풀고 나서 내용에 맞지 않는 걸 지원하는 식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지 않고요. 넘어갑니다. 스킵합니다. 요거 스킵하는 거야. 그래서 갑니다. As a token of our appreciation. appreciation이 답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답을 빨리 찾냐면 사실 수거예요. As a token of our appreciation이 수거기 때문에 저는 답을 아는 거죠. 근데 appreciation이 감사라는 뜻인데 오늘의 주제죠. 앞에서 appreciation의 내용이 있었죠. 바로 gratitude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gratitude라는 단어가 힌트가 돼서 이게 appreciation으로 정답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된 혹은 유사한 명사, 동사, 동사가 있어서 그거를 힌트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의 gratitude가 2번이 아니라 3번인가? 3번의 정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꽤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관성을 갖는 게 파트 5랑 6의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출이고요. gratitude, appreciation, thanks 이런 말들이 이어지는 거죠. 비슷한 말. 그러니까 토익은 사실은 6랑 7 마찬가지인데 유사어, 패러프레이즈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중요한 거죠. 어휘력. 그러니까 토익에서 말하는 어휘력이란 유사어, 패러프레이즈인 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딱 아이디어 떠올랐는데 제가 그런 강의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패러프레이즈 강의, 패러프레이즈를 알려주는 강의, 어휘 강의를 강의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왜냐면 점점 패러프레이즈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appreciation, 그 다음에 gratitude, thanks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 그래서 3번 정답은 appreciation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갈게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토큰이 뭐냐면 징표예요. 우리의 감사의 징표로 Please accept the enclosed $100 gift certificate. $100짜리 상품권을 받아주십시오. With which 그걸 가지고 you will be able to purchase any $100 item in our store for free. 공짜로 우리 $100짜리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All you have to do is 당신이 할 일은 just present the coupon. 쿠폰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To the cashier. 캐셔한테. 그 다음에 문장 고르기 4번. 문장 고르기 문제인데 아니다. 문장 고르기 문제에 4번 보기 문제고 4번이
접속부사 문제, 오늘 방금 접속부사 문제인데 그걸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접속부사가 들어가고 Please be aware that the coupon is valid for only 1 month for the day of issue 그랬어요. From the day of issue. 발행된 날짜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만 valid,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무슨 얘기였어요? 이 쿠폰을 사용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캐셔한테 보여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게 있다. However, 그러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러나 이 쿠폰은 한 달만 유효하니까 명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뭔가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해줄 때 however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however 그러나가 된 거죠. 정답이 B가 됐어요. 그래서 1번은 D, 3번은 A, 4번은 B 다 풀고 그리고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내용을 다 봤으니까 이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읽어봤더니 지금 자리가 2번 자리예요. 그죠? 2번 자리고 이 자리에 들어갈 문장을 고르는 거죠. 그럼 이 맥락상 자리도 자리고 전체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전체 흐름에 안 맞으면 지운다. 전체 흐름에 안 맞으면 지운다. 두 번째, 자리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게 좀 어렵지만 어쨌든 자리가 이 자리는 아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죠? 갑니다. There are many stores in Wellington Street. 웰링턴 스트리트에 위치한 가게지만 그 다른 데도 또 많은 가게가 있다는 얘기는 이 가게랑 상관이 없죠. 이 전체 내용은 당신이 오랫동안 고객이었다가 핵심이었고 그거에 감사의 징표로 $100짜리 쿠폰을 준다가 징표죠. 다른 데 가게가 많다는 게 뭐하러예요? irrelevant 관련이 없고요. B. Nobody else won the title more than twice. 이게 답이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뭐라 그랬어요? unique case라 했어요. unique case. Which is very unique case. 5번이나 Customer of the Month를 받은 것은 유니크하다. 유니크가 무슨 얘기냐면 고유하고 독특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2번 이상 받은 사람 너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유니크죠. 너밖에 없다는 얘기죠. 5번, 2번 이상 받은 사람은 없어. 근데 너만 5번 받았어. 이게 유니크한 거 맞죠. 근데 여러분이 의심이 가. 이게 진짜 맞나? 그럴 수 있으면 더 읽어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 보고 세 번째. The coupon can be used only one time. 쿠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타이밍이 쿠폰 얘기 시작도 안 한 케이스. 쿠폰 얘기는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하고 첫 번째 단락 쿠폰 얘기 나오면 안 되죠. 첫 번째 단락에 붙어 있으니까. 그죠? 더군다나 쿠폰 얘기 하려면 자리가 안 맞죠. 더 뒤로 가야죠. 쿠폰 얘기 나오기는 아직 자리가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D. The winner will be announced in a month. 위너가 나오려면 대회가 열리거나 아니면 무슨 뭐라 그러죠? 이렇게 뽑기가 나와서 그죠? 그런 게 나와서 뭐 상품을 탈 사람이 누군지 알려준다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전체 내용에 뭐 좋은 얘기 하고 있지만 전혀 뭐 위너 컴피티션 혹은 뭐 그 이렇게 뽑기 들어오라 그러던데 뽑기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거 다 지우고 나니까 B만 남은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문장 고르기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따로 또 다루는 강의가 있을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3번에서 뭘 알 수 있다? 앞에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3번은 앞에서 뭐가 있었다? gratitude, 감사. gratitude가 나왔기 때문에 연관돼서 답이 되었다. 4번은 뭐다? 앞문장, 뒷문장 내용이 서로 상반되다. 앞문장에서는 이 쿠폰을 사용이 쉽다. 그냥 캐셔한테 보여만 주면 된다. 그러나 한 달밖에 못 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러나로 정답이 된. 뭔가 앞에 내용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상대방한테 주의를 줄 때 however란 말 자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접속부사예요. however. 그러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다 많이 배운 거예요.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명사, 동사 연결된다는 유사어랑 관련된다는 연결된다는 부분하고 접속부사가 뭐가 있는지 하고 상당히 중요한 강의를 처음에 배우신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오늘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좀 더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이 카카오 아이디 토익맨으로 질문 주고 받으시면서 공부하신 분 중에서 점수에 목표 점수 도달하신 분들이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카카오 스토어에서 바로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법 상담, 그 다음에 인강 선택 상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사진 찍어서 저한테 질문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랑 전화 통화하고 싶으시면 전화도 걸 수 있죠. 그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그 폰으로. 어쨌든 여러분 저를 많이 쓰세요. 쓰시고 가장 최단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애 안 쓰고 가장 보장된 방식으로 점수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이 어려운 게 뭔지 꼭 저와 공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1강 모두 마치겠고, 지금까지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봬요. 수고하셨습니다.